안녕하세요. 오늘 7월 13일 화요일 날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생각 두 경기를 했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두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페루는 굉장히 쉽게 들어왔고 수리남은 생각보다 어렵게 틀렸어요. 그래서 수리남이 제가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기가 이변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그 이전 과거 데이터 상으로 좀 수리남 쪽 사이드에 있었던 팀들이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두 골 차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지금은 방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픽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런 팀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을 하는 거랑 이 분석을 토대로 또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송을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어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오늘은 오늘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기가 어제보다는 되게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니까 챔피언스 리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가 사이에 조금 껴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리그컵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많아서 좀 내용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한 경기들이 사실 딱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로토도 사실 대상 경기로 올라온 경기들이 몇 경기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추천할 만큼의 좋은 경기들은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프로토에는 없는 두 경기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새벽 4시 반에 치러지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 경기, 아직 프로토에는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토는 아마 그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도 아마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조별리그부터 이제 프로토는 업로드가 되고, 이제 그 전에 조별리그 가는 팀들을 결정하는 예선전 경기들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 경기는 이제 2차 예선전, 2차전 경기입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치러지는 경기고요. 팀 이름은 샤흐타르 솔리고르스크랑 그 다음에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의 경기입니다. 루도고레츠는 작년에 좀 이름을 들어봐서 익숙한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솔리고르스크라는 팀은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가 이제 2차전 경기예요. 1차전 경기는 그 루도고레츠 홈구장이었던 불가리아에서 경기를 했고, 사실 루도고레츠가 최근에 엄청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루도고레츠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뭐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루도고레츠도 굉장히 팀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좀 어떤 사연이 있는 팀이라서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불가리아 리그라던가 아니면 다시 또 루도고레츠가 유럽 대항전에 이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실 뭐 이건 픽이라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팀 1차전 경기에서는 루도고레츠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루도고레츠가 굉장히 늦게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 거의 막판에 이제 거의 추가 시간 가까이 돼서 이제 겨우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게 그 당시 1차전 기록입니다. 보면은 그 왼쪽이 이제 홈팀이고 오른쪽이 원정팀이니까 왼쪽이 루도고레츠고 오른쪽이 솔리고르스크 팀의 이제 스탯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루도고레츠가 요쪽이죠. 요쪽 요 왼쪽에 있는 요쪽에서 기록을 보면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제 경기를 치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이제 불가리아 사람이나 벨로루시 사람들, 이제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의 이제 말을 좀 빌려 보면은 루도고레츠가 사실 뭐 한 2대0, 3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좀 경기력 자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좀 좋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솔리고르스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로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루도고레츠랑 솔리고르스크 선수단의 이제 총 연봉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한 3배 정도 높더라고요. 루도고레츠가. 그래서 한 2대0, 3대0 정도가 실제로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차전 경기고 이제 루도고레츠는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는 그렇게 막 부담을 갖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오늘 솔리고르스크가 원래 벨로루시 클럽입니다. 벨로루시 여기 BLR이라고 써있죠. 벨로루시 클럽인데 오늘 경기는 벨로루시에서 치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치르는 팀들 중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중소규모 클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그 UEFA 라이센스, 경기를 치르는 라이센스가 허용이 안 돼서 가끔 이제 자기 국가에 있는 다른 팀 구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시골 팀의 주인인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처에 뭐가 있으려나. 고양 시민 축구단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봅시다. 고양 시민 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장이 만약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다른 데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이제 결정이 났을 때, 그러면 보통은 이제 고향에서 경기를 치르지는 못해도 근처에 뭐 어디 김포나 아니면은 뭐 안양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경기를 치르겠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솔리고르스크가 있는 벨로루시에도 경기장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 바테보리소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서 경기를 치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아예 벨로루시가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완전히 중립 경기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솔리고르스크가 홈팀으로 등록은 돼 있죠. 왜냐하면 1차전을 불가리아에서 하고 2차전은 이제 벨로루시에서 형식상 홈 경기를 치르게 되기는 하는데, 뭐 실제 경기는 이제 세르비아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거의 뭐 중립 경기, 실질적인 중립 경기에 가까운 경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들 중에서는 루도고레츠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는가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 경기가 이미 뭐 거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차전 향방을 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2차 예선에 있는 팀들은 좀 오늘 경기력하고 내일 경기력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섣불리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요 경기가 좀 좋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는 이렇게 한 경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아침 경기로 넘어갑니다. 아침 경기는 이거는 좀 좋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침 7시 15분에 코파 리베르타토레스라는 대회예요. 여기서 하는 보카 주니어스랑 아틀레티코 미네이루라는 팀들 간의 경기인데, 일단은 이 코파 리베르타토레스가 좀 생소하죠. 이것도 이거 왜냐면 남미에서 치러지는 대회, 남미에서 있는 건 일단은 한국이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시작을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파 리베르타토레스는 그 남미에 있는 챔스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치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유럽으로 치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하고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남미 팀들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유럽 팀들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승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16강 아니면 8강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좀 명예로운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보통 뭐 그 B클럽이나 아니면 스몰클럽이나 상관없이 대부분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코파 리베르타토레스는 굉장히 큰 남미에서 아마 제일 큰 대회일 거예요. 제일 큰 클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성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는 아르헨티나 클럽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아르헨티나에서도 항상 좀 명문 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미에서도 이제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전 세계 대회에서도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클럽 중에서는 보카 주니어스랑 리버 플레이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남미 발음으로는 리베르 플라테라고 하더라고요. 리베르 플라테랑 보카 주니어스 요 두 팀이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명문 팀이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유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카를로스 테베즈가 이제 보카 주니어스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이제 경기를 요 소속 팀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라는 팀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는 전반기랑 후반기 리그를 따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는 이제 한 달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13경기 모든 경기를 치르고 승점 22점으로 리그 2위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쉽게 탈락을 하고 어쨌든 뭐 한 달 정도의 휴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코파 리베르타토레스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지난 전반기 리그 끝나고 오늘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이적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적 기간 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쿼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장 선수 먼저 보면은 일단은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적 기간 동안 몇 명 들어오고 몇 명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다 쓰잘데없는 애들 빼고 좀 중요한 애들만 언급을 해보면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이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간 선수들 중에 보면은 주전 골키퍼가 있죠. 안드라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카팔도가 있던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이번에 이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드라다 같은 경우는 이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예외 없이 새로운 골키퍼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아마 이게 좀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팀을 나간 요 두 친구 말고 알멘드라하고 카르도나도 부상으로 오늘 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파브라는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경기를 치렀는데 콜롬비아가 16강까 아니 3, 4위전까지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기를 아무래도 오래 치르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까지는 팀 자체적으로 이제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파브라는 휴식 차원에서 이제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선수들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가 이제 11명으로 하니까 이 중에 5명이면 사실상 6명이 기존 선수들이고 5명은 이제 새로운 선수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대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 정도 아까 코파 리베르타토레스의 위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위상을 가진 대회에서 갑자기 5명이 팀의 어떤 기존 선수들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게 사실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그렇게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놨는데 오늘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나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다시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남미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아예 무관중 경기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홈 구장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강한 구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막 휴지도 던지고 막 하여튼 남미는 아시잖아요. 되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홈 어드밴티지가 강한 편인데 무관중 경기로 하는 것도 보카 주니어스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팀인 아틀레티코 미네이로라는 팀이나 얘네는 이제 브라질 클럽이에요. 예전에 이제 호나우딩요가 잠깐 은퇴하기 전까지 뛰었던 클럽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남미 클럽 대항전에도 몇 번 진출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자체가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거의 웬만한 팀들이 좀 남미 클럽 대항전에 골고루 이제 진출을 하는 편이라서 뭐 얘네가 이제 진출을 했다고 해서 얘네가 뭐 특별히 실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기본 이상은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브라질 클럽이고요. 브라질은 지금 리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진행 중인데 최근에 이제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 상대가 약팀도 있고 강팀도 있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이라서 좀 아무래도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를 치르고 있어서 굳이 뭐 왔다 그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얘네는 이제 좀 체력 안배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계속 경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네이루 감독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오늘 경기를 좀 맞춰서 체력 안배를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도 그 상황에서도 리그 4연승을 거뒀으니까 굉장히 좀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선수가 지금 미네이루의 핵심입니다. 이그나시오 페르난데즈라고. 페르난데즈가 그 미네이루에서 지금 가장 득점이 많습니다. 3골밖에 넣지 않, 리그가 얼마 시작한 지 안 돼서 지금 3골인데도 불구하고 팀의 주 득점원이고, 그리고 계속 팀의 핵심 선수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 맞춰서 회복을 했고 오늘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르헨티나 원정 명단을 보니까 완전히 풀스쿼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남미 특성상 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네이루 입장에서는. 왜냐면 2차전은 이제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1차전을 최대한 막고 2차전으로 가겠다는 입장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1차전 경기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미네이루는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없고, 오히려 이제 홈팀인 보카 주니어스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기 리그 2위를 했지만 휴식기를 가진다는 점도 그렇고, 무관중 경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장 선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마 좀 오늘 홈 경기지만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배당 흐름을 좀 보니까 보카 주니어스가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아마 아틀레티코 미네이로가 지금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뭐 하나는 사실상 뭐 픽이 없기 때문에 뭐 픽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 뭐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카 주니어스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오늘은 프로토 경기가 없어서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라도 뭐 프로토에 얘네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조별리그 가면은 또 프로토 대상 경기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짧게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내일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랑 그 유럽 대항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좋은 경기가 있으면 또 들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